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죽었던 노트를 살려내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 건지 진짜 에너지가 이런 무의미한 거에 기빨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어쨌든 살려냈습니다. 2번 5번 갈게요.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심에 따라서 측정한 거래요. 오케이. A시기, B시기 시기가 다릅니다만 어떻게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냐? 기본적으로 0m에서는 표층 온도가 굉장히 높죠. 여기서 0m 표층 온도가 15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시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얘가 더 높은, 그러니까 온도가 얘가 더 높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50m쯤 들어가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의 별 차이가, 수온이든 연부이든 별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표층에서는 꽤나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다. A 시기 같은 경우는 계속 온도가 두루룩 떨어지죠. 여기 바로 수온약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온약층,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혼합층은 딱히 안 보여요. 왜냐면은 바로 0m에서 바로 다음 깊이로 들어갔을 때 수온이 바로 또 즉각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좀 발달을 잘한 케이스인 건데, 얘 B시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내려가도.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약층, 여기 혼합층이 좀 발달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 수온약층. 그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B시기가 어쨌든 간에 바람이 좀 더 셌던 거죠. 바람이 좀 세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좀 두껍게 나타나는 거고, 온도가 낮았던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겨울 시즌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보는 없으니까 어느 해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요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의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0m에서의 그냥 표층 수온 온도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표층 수온 온도.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는 이때가 더 높죠. A보다 B시기에 많은 게 아니죠. B시기가 적고요. A시기 기억 구간에서 밀도 변화는 염분의 영향이 크냐? 아까 우리 그 이전 영상에서 요 니은디귿 요거 매칭하는 요 선지랑 사실은 결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 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구간에서 어쨌든 밀도 변화가 있죠. 밀도가 어쨌든 확실히 증가하고 있어요. 밀도가 요 등밀도선에서 쭈쭈쭉 가가지고 등밀도선 높은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밀도 증가의 주된 요인은 보시면은 염분 변화는 거의 없잖아. 염분은 거의 일정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밀도 증가에 영향을 준 거는 지금 수온이 낮아지고 있는 요것 때문이다. 한마디로 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극도로 차지고 있기 때문에 염분이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증가하는 결과값을 낸다. 그래서 염분이 변화한 게 아니고요. 답은 바로 나왔네. 혼합층의 두께는 B시기에 두껍죠. 실제로 혼합층이 얘는 정확한 여기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0m가 여기니까 그래도 한 25m보다는 크고 30m보다는 작은, 몰라요. 확실한 건 이 정도죠. 15에서 30m 사이에 혼합층을 발달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람이 15에서 30m면 꽤나 깊죠. 그 정도로 뒤집어 섞어주고 있다는 건 그래도 바람이 꽤나 센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네요. 20번. 그림은 대서양. 자, 요거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교통정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온 및 염분의 밀도 변화가 나타낸 것으로 성질이 다른 세 가지의 해수. A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그 지괴 배웠잖아요. 지괴는 땅덩어리였고, 수괴는 수온과 염분의 성질이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물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덩어리. 그러면 선생님 그럼 대기에서도 그런 거 봐야죠. 그치? 뭐? 기괴? 기괴가 아니고 기단 배웠죠. 기단이랑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물이랑 액체랑 거의 비슷한 유체니까. 그래서 수괴는 어떤 기단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A 지점에 있던 물덩어리를 체크를 해봤더니 대충 수온 요 정도 범위, 염분 요 정도 범위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된 거고, C도 조사가 했더니 이렇게, B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사가 된 겁니다. 성질이 다른 세 가지의 해수를 체크를 했대요. 그때 기본적으로 수심 0에서 800에서 2000, 800에서 2000, 여기죠.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해수의 밀도 변화가 실제로 있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점들을 지나가게 등밀도선을 그려보면은 등밀도선이 더 아래선으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밀도는 증가하고 있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로 수온의 영향을 받느냐? 수온은 거의 일정하잖아. 지금 Y축은. 얘가 변하는 이유는 지금 X축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염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짜지고 있기 때문이죠. 온도는 일정하지만 짜지고 있으니까 밀도는 결과적으로 커진다. 밀도 변화는 수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염분의 영향이죠. 자, 그리고 해수 A는 수온과 염분이 높느냐? 이거 한번 그냥 해주시면 되지. A 같은 경우는 뭐보다? B보다 B 여기 있습니다. 수온은 기본적으로 높지. 더 위쪽에 있으니까 Y축. 수온도 높고요. 염분은요? 염분도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높죠. 그러니까 수온, 염분 다 높은 거 정답. 해수의 C가 대서양으로 들어가면 AB 사이 위치하게 된다.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저 말 그대로. 세 개의 성질이 다른 해수인데
이 대서양이라는 관측 지점에서 이 ABC를 만약에 나란히 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A 같은 경우는 밀도가 대충 요선부터 요선 사이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몰라. 어쨌든 이 정도의 밀도인데 C는 이 정도의 밀도죠. 요 등밀도선에 걸리고 B는 요 정도 등밀도선에 걸려서 실제로 A, B, C의 밀도 나열을 해보면은 이 순서대로 커지죠. A, B, C 순으로.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이 대서양이라는 곳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C가 제일 밀도가 크니까 아래 깔릴 거고 그 다음에 B가 그 위에 놓일 거고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상대적으로 작은 A가 위에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심에 따른 배열이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ACB네요. Sorry, ACB.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 뜻이죠. 그냥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요게 그 열렴순환 즉 심층순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구나. 뭔 얘기냐면 만약에 A랑 B가 이렇게 A랑 B 두 개만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옆 해역에서 C의 성질을 가진 수괴가 밀려 들어왔다. 천천히 밀려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얘 A보다는 밀도가 크고 B보다는 밀도가 작으니까 요 사이로 이렇게 뚝뚝뚝뚝 밀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층을 가진 밀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드릴까? 요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이동해 오는 요런 그림을 이제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요런 게 심층순환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모양이고요. 우리가 2학기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온이 마락 떨어지죠. 여기 수온약층이고 수온약층. 어쨌든 여기도 수온이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도 수온약층을 봐야 되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잘 해석해보죠. 혼합층 절대 아니고요. 혼합층이면은 수심이 깊어질 때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유지가 돼야 되죠. Y축이. 비구간에서는 해수 연직 혼합이 활발하냐? B 같은 경우는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쪽의 밀도가 하층의 밀도가 작고 상층의 밀도가 커서 하층에 있는 녀석은 밀도가 작으니까 나 뜰래? 상층에 있는 녀석 밀도 크니까 나 가라앉을래? 이러면서 혼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B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550m의 밀도가 여기고 69m 밀도는 여기야. 얘 아래층에 있는 게 알아서 밀도가 크고 얘 밀도 알아서 위에 있는 녀석 밀도 알아서 작은데 이런 층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안정하다 그랬고 이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수온약층이고 여기는 상부의 혼합층과 하부의 심해층 사이를 안정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그랬죠. 억제한다 그랬지. 이런 표현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깊이에 따른 수온의 평균 변화량은 B구간이 크냐? B구간 같은 경우는 69m부터 550m까지 약 얼마죠? 한 400m인가요? 500m인가요? 한 500m 동안 지금 몇 도가 떨어졌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실제 값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대충 14도가 500m 정도 만에 떨어졌어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1300m를 내려갔어요. 약 1550부터 650인가요? 550부터 1800이니까 약 대충 합시다. 한 1300이잖아요. 1300m를 내려가는데 얘보다 온도가 덜 떨어졌지. 얘는 한 2도 정도로 해봐. 그러면 6도씩 떨어진 거잖아요. 뭐가 더 온도의 그 감소량이 더 크냐면 이 친구죠. 엄밀하게 갈 거면 마이너스도 붙여주면 참 좋겠지. 이렇게. 그래서 B구간이 크다가 정답. 2번. 그죠? 체크는 안 했는데 2, 3, 1, 5 차차차차차 9월 평가원 12번. 우리나라 표층 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온, 염분 줬지만 사실은 지원화도 우리 알 수 있다. 어떻게? 염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5 PSU라 숫자들의 분포가 거의 30 근처에 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여름철 수온이라고 해도 30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죽어도 수온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염분이고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수온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한번 보죠. 강물의 A 염분이 주변보다 낮다. 실제로 여기는 강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흐름이 보이죠. 그것 때문에 주변보다 낮죠. 헷갈리면은 보시면은 이 선이 26인데 이 선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30이 이게 30선이잖아. 이렇게 A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숫자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염분이 더 A가 작은 거고. 그쵸? 수온은 지금 볼 필요 없고. 그래서 A가 주변보다 낮은 거 맞고요. B가 작냐? 한번 해보죠. 이 수온 염분도를 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등밀도선이 나타나 찍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B랑 C라고 그랬죠. B, C. B 같은 경우는 수온이 지금 어디냐면 실제 값을 읽어줄 수 있죠. 10도보다는 높고 12도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10에서 12 사이의 수온을 갖고 있고 C도 봐야 되죠.
C는 정확히 16선에 있죠. 정확히 16선에 있고, 그리고 B는 염분이 요 선이 32선이야. 요게 다 32선이죠. 잘 따라오세요. 여기 32. 요거는 30. 그러니까 얘는 30과 32 사이. C는요 34랑 35 사이. 34랑 35 사이. 그죠? 보면은 그래서 B는 수온이 12 사이고 12 사이고 30에서 32 사이. 30에서 32 사이. 좀 갭이 크네요. 근데 거의 가운데쯤에 있으니까 31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은 뭐 둘 다 평균으로 합시다. 요 정도가 B. C 같은 경우는 수온이 16도. 상당히 높고, 왜 그러냐면은 쿠로시오 난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나 보죠. 그죠? 그리고 34, 35의 PSU 여기죠. 근데 얘도 거의 가운데쯤 있으니까 한 여기 중간이라고 하고 대충 찍어보면은 이렇게 C. 뭐 내친김에 A도 해보죠. A는 12도보다는 온도가 높겠죠. 왜냐면 12 이렇게 숫자 커지고 있으니까 12보다는 큰데 단위가 지금 선 하나가 2도씩 적혀있죠. 그러니까 12보다는 큰데 14보다는 작은 거지. 만약에 14보다 높았으면 여기 14를 하나 더 써줬겠지만 그게 없는 걸 봐서는 12보다는 크지만 14보다는 작다. 12, 14 사이일 거고 요 사이.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는 26 선이 지금 2단이죠 26인데 여기 선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는 24일 거고 24보다도 작은 거지. 근데 선이 더 없는 거 보면은 22에서 24 사이. 이렇게 실제값 읽어준 연습을 제가 지금 22, 24? 여기 표시도 안 되네요. 염분이 너무 작아서 22, 24 그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작은 친구는 수온이 아까 12도 12, 14라 그랬는데 이 그래프에 담을 수도 없네요. A는 여기 담을 수도 없어. 너무 밀도가 작아서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밀도선에 찍히겠죠. 아예 왼쪽에 찍혀버리니까 점이 22, 24에 뭐라 그랬죠? 아까 온도는 12, 14면 한 요 정도쯤에 찍히잖아요. 얘가 지나간 등밀도선은 이거랑 대충 나란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싸리 위에 찍히는 등밀도선이지. 엄청 작은 거죠 밀도가. 오케이. 그래서 뭐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보세요. B를 지나가게 그리면 한 요 정도 선. C는 요 정도 선. 얘가 더 밀도가 크고 얘도 밀도가 작은 거죠. 왜? 이렇게 내려가면서 차짜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서 밀도가 커집니다. 맞고 수온만 고려할 때 산소 기체 용해도는 한마디로 낮으면 높아지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B가 작냐 한마디로 수온 비교 문제가 돼버리는 건데 B 같은 경우는 수온이 요 정도. C보다 압도적으로 수온이 낮죠. 그러니까 B가 더 작다가 아니라 더 크죠. 됐고. 목이 왜 이렇게 아파. 그냥 표층 용존 산소량은 온도가 낮을수록 크죠. 실제로 그래서 좀 고도가 높은 쪽에 용존 산소가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적도적으로 하면서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가해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표층에서는 용존 산소가 많아요. 왜냐면은 호흡 색깔이 좀 안 보이네. 호흡 그 산소 자체가 이제 공급되기도 하고 표층에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쓰는데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많았다가 싹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 정도 깊은 500m처럼 깊은 깊이로 가면은 드디어 이제 호흡만 하고 광합성을 안 하거든. 호흡만 해. 그러니까 산소는 계속 쓰는데 이산화탄소는 늘어나죠. 그리고 사체 분해 때문에 산소를 또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감소. 그랬다가 증가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깊어지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또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 자체가 높아져서 또 있지만은 고위도에서 침강한 차가운 침층수가 갖고 있는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이 매 포인트가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표층에서 보니까 이게 어느 해역에서 측정하는 깊이인데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대충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중요하다고. 0m 깊이 혹은 0m 높이에서의 자료는 표층에서의 자료라고. 이 지역에서의 표층 용존 산소량은 1리터당 7.5ml만큼의 산소가 들어있는 지역이라는 거야. 어디예요? 여기잖아. 최소한 7.5보다 심지어 커. 7.5보다 커. 그럼 이 정도 영역에서 지금 측정한 게 여기다 지금 나가 여기라는 말이죠. 오케이? 7.0 그러면은 여기 7.5잖아요. 또 지금 0.5 단위로 썼잖아. 그쵸? 4.5 아니다. 지금 0.5가 커지는데 선이 두 개 걸리죠. 하나, 두 번째 선이잖아. 그러니까 0.25 단위네 지금. 0.25ml per 리터 단위로 선을 지금 그렸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7.0선이라는 거는 하나 건너뛰고 요 선이 7.5선이라는 거잖아요. 맞나? 그래서 요 선이 7.5선이자 요 선도 7.5선인 거지. 그래서 나 영역은 여기이자 요런 바다들도 되겠네. 자, 이 디테일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영역들이 나가 될 수 있다. 같은 해 측정한 연평균 값이다. 해수 표층 이제 읽는 것도 힘들어. 집중해야지. 해수 표층의 용존 산소량은 표층 수온과 염분이 낮을수록 많아진다. 자, 기본적으로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당연히 그 용존 산소량 많아지고, 염분 같은 경우 제가 필기 노트에 써놨는데 낮아질수록 많아집니다. 이거는 외우셔야지 사실은 풀 수 있는 거죠. 용존 산소량 같은 경우는 용존 기체는 언제 많아지냐? 기본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운 사이다.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수압이라 할게요. 수압이 높을수록. 그래서 칙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아져야 그 염류가 들어간 공간에 또 기체가 끼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존 기체가 많아질 수 있는 세팅을 보세요. 외우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위 교육청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출된 적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나가 측정된 위도의 해역의 위도는 30m보다 낮은 게 아니죠. 30m는 여기 있는데 얘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역입니다. A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의 증가는, 봐봐, 완전 기출이라 그랬죠. 해양생물의 광합성 진짜 끝났죠. 광합성 진짜 끝나서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걸. 이것 때문이 아니고 기체 용해도 자체 증가하고 또 고위도에 침강한 산소가 증가하고 있다. 힘내자 좀만. 그림 가는 북태평양 두 해역 AB의 위치를, A는 AB 지금 기본적으로 둘 다 위도는 same입니다. 위도는 같은데 여기는 난류가 올라가는, 즉 고온 고염의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 같고, B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내려오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때문에 한류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온 저염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용존산소량도 많을 거고요. 영양염도 많을 거고요. 뭐 내친김에 여기도 하면은 여기는 용존산소량은 낮을 거고요. 영양염도 낮을 거고요. 그죠? 얘네들은 둘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얘네들은 둘 다 바람 때문이 아니고 부딪혀서다. 대륙에 부딪혀서 생긴 거다. 올해 수특에서 강조되고 있다. AB 구간에서 측정한 표층 해수의 수온과 염분이 나타낸 것이다. AB 구간을 사각근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수온 염분을 쟀다라는 거죠. 근데 싹 잘랐는데 이쪽에 높고 이쪽에 낮은 요 그래프가 아무래도 둘 다 MS하네요. 그죠? 얘가 여기 둘 다 좌측에서 높고 둘 다 우측으로 가면 낮아지잖아요. 좌에서 높고 우에서 작아. 그죠? 좌에서 높고 우에서 작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좌측이 고온고염이고 우측이 저온저염인 거가, 어쨌든 뭐가 이게 수온이든 이게 수온이든 둘 다 지금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왜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죠? 수온과 염분은 나타낸 것이다. 이러면 선지를 좀 보고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기억은 염분이다. 바로 맞춰줘야겠네. 기억은 염분이다. 바로.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옆에 있는, 우리가 숫자를 지금 안 읽어봤으니까 숫자를 좀 읽어볼까요? 기억이 뭐라고? 기억이 염분이냐고? 기억이 염분이다. 얘를 염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풀어볼까? 얘가 염분이다. 그러면 얘의 염분은 요거. 서태평양은 요 정도, 동태평양은 요 정도. 다른 자료가 없나? 지금 바로 안 보이지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은데. 잠시만요. A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일단 해류가 흐르는 거 맞고, 그죠? 난류니까 이게 지금 사실 난류의 정의죠. 난류의 정의고,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은 B에서 맞느냐? 이거는 당연히 B가 많죠. 한류니까. 그러면은 답은 일단 5번인데 기억이 염분이냐? 오, 답은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조금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트른트른. 됐네요. 됐다. 유후! 이게 염분, 이게 수온이고 이게 염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지금 컨디션이 좀 별로인 것 같네요. 표층 해수의 수온과 염분 했을 때, 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표층 수온은 어디냐면은, 어디가 최대냐면은
그 적도가 최대고 그러면서도 서쪽 지방이 서태평양이라던가 서대서양이 최대라 그랬죠. 그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쭉 쓰고 가자. 표층연분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표층연분이라 그러는 건 위도 30도 라인이랑 그리고 이제 대양의 중심부라 그랬잖아요. 이 문제 좋다. 이렇게 있잖아요. 한 표층 수온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인은 얘가 그려준 문제에서 준 AB 라인은 기본적으로 적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써먹을 수는 없어. 서태평양, 서대서양 즉 대양의 서쪽 지방의 온도 높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써봤자 얘를 수온이라 생각해도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고요. 동해에 비해서. 얘를 수온으로 생각해봤자 여기가 어쨌든 여기가 높잖아. 이 자료도 지금 못 써. 그럼 지금 표층연분 즉 증배기 강과 비례하는 이 친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30도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우리 배경지식으로 30도 라인인 것도 알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연분이 동일위도라서 연분 비교가 힘들어요. 뭐로 봐야 돼? 그럼 결국에 남은 거는 얘밖에 없어요. 대양 중심부에서 표층 연분이 최대라는 거. 보시면은 한마디로 A에서 B로 잘랐잖아. A에서 B로 갈 때 이 대양 중심을 지나가잖아요. 이 대양 중심부에서 표층 연분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표층 연분을 그려보면은 다른 안 쓴 색깔을 쓰려다 보니까 계속 어리버리하네. 여기서보다 이 중간이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표층 연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서 이 대양 중심부에서 최대를 찍어주는 요 그래프, 이 점선 그래프가 바로 표층 연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점선이 표층 연분이 되고 여기서 대양 중심부에서 최대를 찍는 요게 연분이 되고 아우 기가 막히죠. 잘 풀었다. 요게 표층 수온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리버리한 게 약간의 조금 진짜 수험생의 마인드 같은 느낌. 좋죠. 기억이 연분이 그래서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친절한 문제긴 하네요. 니은 디귿만 풀어도 사실은 답이 나오니까. 여기다 기니디 이런 거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요 자료 해석은 되게 좋지 않나. 네. 자, 시간이 MS에서 딱 요 정도에서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전까지 영상을 다 못 올려주는 꼴이 돼버린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제가 모든 영상을 다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공부하시고 굿!